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슨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슬픈 뉴스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뽀빠이 이상용 선생이 결국은 세상을 진짜로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이 가짜로 살아계신데 떠났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진짜로 별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속 사에서 직접 밝혔어요. 이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지금 방금 전에 이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5분에 서초에 있는 자택 인근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요 본 뉴스는 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초에요. 4월 초에 이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뽀빠이 이상용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목숨을 잃었다. 이런 보도를 아주 생생하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저도 뭐 그 당시 이제 인용 보도를 한번 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용 보도를 할 때만 해도 연결이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빨리 이 비보를 함께 그야말로 좀 나누고 싶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전화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제가 직접 모시고 본 방송에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모시고 제 방송에서 저 토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 뵈니까 조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택시를 태워드리고, 그리고 택시 타고 올 적에도 제가 택시 내리는 데까지 가서 이렇게 모시고 제 방송 스튜디오로 이제 안내를 해 드린 바 있어요.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오늘 그 잘 못 걸으신 그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혼자겠죠. 누가 옆에 있으면 넘어질 리가 없죠. 예. 자, 이제 뭐 이건 추정입니다. 혼자인지 둘인지는 제가 추정해요. 그런데 그 당시 4월 1일이니까 한 달 반쯤 됐는데, 한 달 좀 넘었죠. 근데 그때도 이 거동이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제가 그래서 꼭 팔짱을 끼고 모시고 스튜디오에 출연한 바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야, 정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말이죠. 그리고 뽀빠이 이상용 선생은 사실 연세 그렇게 막 들은 게 아니에요. 예, 81세밖에 안 됩니다. 요즘 81세는요, 옛날 뭐 한 70세하고도 비슷해요. 굉장히 젊어요. 예. 자, 그래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웃음을 선사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부디 하여튼 뭐 천당에 가셔서 더 많은 웃음거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또 저도 빌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뽀빠이 이상용 선생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거는요, 작년에 조선일보가 이상용 선생하고 인터뷰를 갖고 애장품을 소개하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이렇게 좀 보시면요, 제 방송 지난 4월달 이 얼굴하고 조금 이 안색이 조금은 안 좋았어요. 예, 안색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어디가 이렇게 뭐 금방에 세상을 떠날 만큼 그렇게 편찮으시지는 않았는데, 참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지 않게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몸이 불편할 때는 꼭 옆에 좀 동행 누군가가 이렇게 부추기고 다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 되면 넘어지셔갖고 세상 떠난 분들도 많고, 겨울 되면 폐렴으로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뭐 우리 국민들 이 건강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각자 건강은 뭐 각자 챙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의 그 명복을 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은 저하고 고향이 충남 서천도 같아요. 그리고 또 대전고등학교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남달리 이렇게 그 정부를 가져왔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4월 2일자 제 스튜디오에 와서 그렇죠, 방송 토크한 내용을 제가 오늘 밤에 한번 리바이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때도요, 현 정치판을 굉장히 좀 아쉽게 했어요. 어떻게 이 대장동, 이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여의도를 쓸고 다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를 좋아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예. 남편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뭐 이런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현 대한민국 정치판을 굉장히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올려드리는 뽀빠이 이상년 선생님의 그 형님의, 저는 사적으로 형님이 나왔는데요. 제 방송에서의 토크. 아마도 제 방송 토크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네요. 예. 한번 많이 들어주시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치권 뉴스 넘어오겠는데, 야, 이재명이 선동 선전에는요, 전 세계 1등이 확실하게 맞네요. 전 세계 1등이 맞아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 법관 대표회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두세 번 제가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26일 날 요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늦게 열려요. 26일 오전 10시에 사법연수원 제13 강의실에서 열린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공고문을 통해서 밝힌 논의 사항은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한 거, 이거 대법원이 지금 민주당 측 주장은 뭐예요? 이거 정치적 중립 위반했잖아. 왜 정치에 개입해? 이걸 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뭐 탄핵이다, 특검이다, 그 다음에 청문회다, 온갖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좌파 이 판사들이 주도하는 게 법관 대표회의인데, 요거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측면이 제일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법관들이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민당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이 행위를 봐라. 이거 참을 수 없다. 이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이게 이제 또 상당수 판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대법원에서 조기 판결한 걸 가지고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서 비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별도로 지금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 지금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 제출되는 안건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재명이가 지금 방금 말이죠, 경북 김천에 가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선동의 대가예요. 선동의 대가. 자,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믿는다. 그렇지만은 최후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 아니 사법부가 대법원에 넘어온 안건을 판결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야. 이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핵심이에요. 재판부의 고유 권한사항인데, 그거를 갖다가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친다. 이게 얼마나 선동하는 겁니까? 왜 죄를 저질러래?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재판 지원 전략을 썼으면 2년 6개월 만에 이게 건너오냐고. 633으로 해서 1년 만에 끝났어야 되는데 2배 반 이상이 지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마침 여기에다가 이제 하필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사건이 되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심판하게 된 거예요. 심판하게 된 거예요. 야,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다. 책임의 절반은 이재명이가 계속 재판 지원 전략을 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사법부 누구? 강규태 판사 같은 인간이 있는 거고, 서울고법의 재판부 최은정이, 이예슬이, 정재호 이런 인간들 제가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 이런 좌파 판사들한테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결하게 된 것이지, 이 조이대가 지금 판결하고 싶어서 지금 판결했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이거를 갖다가 총구를 향하고 있으니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고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특검이 됐든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탄핵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아니면 사법의 대개혁이 됐든 당연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작태가 당연하다고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이재명이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법치주의 파괴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루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 보루를 지켜야. 보루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 인간들이 누군데 이재명 플러스 잔당들이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가 바로 사법부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보루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프레임을 씌워서 지가 죄인이니까 그러니 거기에 사법부에 위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민주공화국 3권 분립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중 최후보루가 법원 사법부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 저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법 구성원들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 보루를 지켜야 한다. 이어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 여기서 우리를 향해 난사한다. 예, 난사. 이거 지가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재판이 무려 5개나 되잖아. 근데 5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난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5개 재판을.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일부일 것이다. 법원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법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과 신뢰,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야, 이거 선동 정말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에는요, 이런 지금 법관 대표회에서까지 다루는 안건에 관해서 법 쪽에는 어떻게 보는지 이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전 헌법학계 부회장 이호선 교수의 의견문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이 YS 손자의 입장문 김상욱과 관련해서 요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조선일보에서 지지율 99% 정치인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게 판사 일이다. 야, 이 조선일보 기자 3명이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법 공격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예, 아예 조이대 사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네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법부 압박 사퇴. 이 법조계 중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대광 변호사, 그리고 제 방송에서도 인용을 해드리고 있는 김익현 변호사, 이 부장판사 출신이죠. 제 방송에서 업로드를 그대로 시키고 있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자주 업로드 시키는 분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김익현 변호사, 그 다음에 주진우 변호사, 주진우 의원, 이런 사람들 제가 다 그 양해를 구해서 아예 올려만 주십시오. 홍보되고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제가 무슨 방송국에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잖아요. 법률 전문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도하는 거다. 그래서 제 평가가, 제 판단이 어느 정도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업로드를 직접 해요. 그랬더니 저 어제 제 글을 보니까요. 제가 뭐 여기서까지 코멘트 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남의 걸 내 방송에다 올리냐? 그건 내 맘이지. 내가 저작권 침해해서 올린다면 불법인 거지만 사전에 그분들이 제 논리를, 제 법 지식을 많이 홍보해 주니 대형 방송에서 고맙습니다. 올려주십시오. 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들 직접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더 여러분들도 이해도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올리는 건데 왜 그런 거나 올리고 있냐? 그런 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제가 올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 혼자 하기 아까워서 좋은 의견이니까, 너무나 좋은 의견이니까 공유하려고. 그래서 사법 위기를 벗어나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이재명 같은 인간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무리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올리는데 그것까지도 시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같이 그렇게 직접 업로드 시켜서 그 다음에 저도 막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전화 걸고, 예. 그래서 양해를 받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누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올리는 겁니다. 힘들게. 저도 안 올리면 편해. 왜냐하면 제가 엉뚱하게 해석 안 하니까요. 정말 정통 보수 법조가의 시각에서 제가 논평을 하니까 그런 점을 꼭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본래요. 불법 허락도 안 하는 사람, 저는 평생을 품행에 반정하고 이해 표창장을 수여함, 요 상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빼고 이게 6334, 14년간 받아온 사람, 16년간 받아온 사람입니다. 예, 우수상도 받고, 한 번도 안 빼고요. 진짜로.
정말 너무 억울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김대광 변호사, 이 김대광 변호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자, 이분은요,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심하다. 법조인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끝난 거죠. 뭐 더 설명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겁을 주고 있는지, 겁박을 하고 있는지, 예. 자, 이거 정말로, 예, 그래서, 자, 이분이 발언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유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려가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 고초를 겪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판사 탄핵과 그다음에 대법원장 청문회, 특검, 사법부 협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상습적인 판사와 변호사라면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재판과 판결이라는 룰을 흔드는구나. 피고인이 권력자라면 독립된 재판이 불가능하다 하는 본능적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말하자면 정말 민주당 공세를 의식할 수밖에 판사들이 없다. 예. 자,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속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과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거, 청문회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사법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고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예,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법과 제도에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에 이재명 민주당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제 방송에서 종종 인용하는 김익현 변호사가 조선일보에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김익현 변호사가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대행 매체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뭐 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이렇게 또 찾아서 인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뭐가 나쁘냐고요. 이분 직접 방송한 거, 예, 그 짧은 거 5분, 6분, 10분짜리. 이분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특검은 사건 기록을 언제부터 봤는지 6만 쪽 기록을 다 읽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판사의 재판 과정을 수사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대법관은 이른바 최고 법관이다.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에 20건씩 처리한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다 파악돼 있어서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만 했을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대법관 직무는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직무정지든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에 대해서 고발 탄핵하는 거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직무정지와 같은 대법원 마비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법관 직무는 대행할 수도 없다. 예. 자,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타당했다. 예, 타당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사건 차이가 이례적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애초에 1, 2심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곧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전 대선 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상훈 연세대 교수, 이 사람은요, 이건 완전히 좌파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별도로 제가 인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했고 국회의 압박을 받는 일을 자초했다. 이 파기환송 선거는 절차적으로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예. 이런 민주당 완전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용을 제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이분은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대선 이유로 미룬 거와 관련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 위에 이재명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거는 사법부가 굴복하기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대선 전에 재판을 진행해서 정치 공격에 굴복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특정인을 법 위에 둔 거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5월 15일 재판은 6월 3일 선거이기 때문에 직전 재판도 아니고 충분한 기간 전에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굴복한 수치스러운 사례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기존 잡았던 기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서울고법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힌 거, 이거를 강력 질타하고 있어요. 법원이 특정인을 법 위에 둔 거나 마찬가지다. 고등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에 내놓은 변명뿐이다. 변명뿐이다. 옳은 얘기죠. 예, 옳은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요, 수년간 1심 속행 중이던 재판은 차치하더라도 선거법 파기환송심만큼은 대장동 재판 기일을 지켰어야 됐다. 고등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에 내놓은 변명뿐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나 총선이었으면 출마한 피고인에게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 것이다. 공판 기일을 잡은 후부터 한 달이나 선거운동할 시간이 있지 않느냐. 예,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 야, 참 대단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심 한 거,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이제 파기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으로 인한 이게 심리이기 때문에 이미 1,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꼭 재판에 출석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되더라도 기일은 열었어야 했다. 이거야말로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116조가 말하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아, 참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고등법원의 결정이 유권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왜? 이재명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선에 나오지 않았느냐. 유권자 입장에서 이재명의 유죄 여부가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데 고법이 판단할 기회를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옳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리고 이제 헌법 84조 새로운 재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소추가 곧 기소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기소를 면책하는 특권이지 당선되기 이전에 재판까지 중대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을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재판이 중대하는 주장,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 헌법은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스스로 직권 남용되는 것 아니냐, 혹은 형사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는 등 위축되지 말라는 취지로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 것이고 헌법이 불소추 특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이어야 한다. 아주 옳은 얘기예요. 아주 옳은 얘기.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